자, 이제 종속과 독립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종속과 독립 두 개밖에 없어요. 종속이 아니면 뭐니? 독립이죠. 독립이 아니면 뭐야? 종속이 뭐예요? 우리는 종속과 독립이 있을 때 독립을 정의하면 돼요. 그게 아니면 뭐야? 종속입니다. 보통 우리가 독립을 정의하죠. 네. 독립을 정의함으로써 종속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독립은 정의가 돼요. 종속은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립에서 쭉 칠판 가득 있을 텐데 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라는 걸 정의할게요. 서로 얘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얘를 정의합니다. 자, 이 확률에서의 독립은 뭐냐? A와 B가 있다 그러면 독립이라는 건 앞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도 영향을 받니 안 받니? 안 받는 걸 우리가 독립이라고 해요. 그렇죠? 알겠니?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 얘가 독립이야. PA가 P의 A에 대한 정의를 할게. A하고 P의 B의 여집합의 A하고 얘가 같아요. 그 얘가 독립이에요. 오케이? 무슨 얘기냐? 얘가 그냥 PA가 되면 A와 B는 서로 독립이에요. 오케이? 얘를 반대로 이렇게 써도 되겠지. 이거는 이제 1번식으로 쓰죠. B의 A. 왜냐하면 얘하고 P의 B 여집합의 A가 얘가 PA하고 같으면 얘가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자, 밑에 얘가 1번식 표현을 밑에 써준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죠. P의 B하고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같다라는 거예요.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치? 앞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항상 어때? 같으니까. A, 즉 A라는 사건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B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독립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정의를 이렇게 하는데 계산할 때는 이걸 안 써요. 정의만 이렇게 쓴다. 얘는 어떻게 쓰냐면 P의 A의 P, P의 여집합의 B는 P, B다. 이게 정의야, 정의. 그치? 정의인데 계산하는데 하나는 안 써요. 오케이? 자, 이가 이렇게 가고 여기가 정의예요. 자, A와 B가 뭐가 되냐면 독립이라고 하면 이제 어디서 쓰이냐면 식은 이제 여기 있는 걸 써요. 자, 잘 봐. 얘가 뭐니 조건부 확률이 요 식에서 유도할게요. 요 식에서 유도하면 얘를 쓰면 얘는 뭐가 되냐면 P, B에 뭐가 돼? P에 뭐가 돼요? A 교집합 B인 거 맞아요? 조건부 확률이니까. 요게 분모로 오고 요놈하고 너의 교집합 위로 가잖아요. 어? 걔가 뭐하고 같아? 얘가 PA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정의하고 어떻게 나올 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얘를 쓰는 거예요. 얘. 여기에서 P의 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 얘가 뭐가 되냐? 문제에서 쓰이는 거예요. 얘가 문제에서 쓰이는 거예요. 얘가 문제에서 쓰인다. 그러면 얘를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A하고 B는 서로 독립인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반대로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 그러면 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여기에 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봐. 이번에는 얘를 가지고 쓸게요. 얘를 가지고 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겠지. 자, B의 여집합에 P의 A 교집합 B 여집합은 뭐가 돼? P의 A가 돼. 그지? 응? 자, 빨간 거로 쓸게요. 빨간 거로. 자, 그러면 얘는 P의
P의 A 요집합 B 요집합은 P의 A 곱하기 P B의 요집합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얘가 무슨 얘기니? 자, 여기로부터 우리 뭘 할 수가 있냐고. 자, 얘가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는 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 A, B가 독립이면 잘 봐. 얘는 또 무슨 뜻일까? A하고 B의 여집합도 요 식을 그대로 쓰죠. 그지?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에요. 오케이? 이걸 여기서 쓸 수가 있어요. 요거 한번 써볼게요. 요거에서 이제 뭐가 오냐면 이거 밑에 거에서 P의 자, 여기서 자, P의 다 같이 쓸 수 있어요. A의 B는 P의 A 여집합에 P의 A 여집합에 뭐 결론만 알아도 돼요. 여집합 B인데 얘가 뭐가 P, B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P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P의 A 여집합의 P의 B가 돼요. 세 개를 다 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수능에서는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주고 얘를 갖고 푸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를 푸는 게 문제를 냈죠. 오케이? 응?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다 쓸게요. 하나 더 추가해야 돼. 여기 하나 더 들어가지. 그렇지? 자, 무슨 얘기냐? 오케이. A와 B가 뭐가 되니? 독립. 그러면 여기에 얘를 쓰는 거야. A와 B 여집합도 독립. A 여집합과 B도 독립. 여기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야. 여기다 하나를 더 써라 이런 얘기예요. 뭐가 오냐면 A의 여집합과 B 여집합도 독립. 이걸 다 쓸 수가 있어요. A와 B가 독립이면 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쓸 수 있고 얘도 쓸 수 있고 얘도 쓸 수 있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P의 A 여집합의 교집합 B는 P의 여집합에 P의 B 여집합 네 개를 다 쓸 수가 있다. 이게 다나요?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A와 B가 독립이다 그러면 얘를 쓰는 문제를 제일 많이 내요. 얘가 아니고 얘를 쓰는 걸 제일 많이 내요. 얘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유도 뭐 어떻게 뭐 태권도도 못하는데 유도하기 힘들잖아요. 그치? 유도는 안 할게요. 외우기 쉽잖아. 이건 다 자연스러운 거고 네 가지를 쓸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종속이냐 독립이냐를 알아보는 문제는 1페이지에 5번을 보세요. 1페이지에 5번. 미안하지만 이게 종속과 독립 문제는 1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오더라고. 100개 대학생이. 잘은 안 나와. 어? 수의대나 이런 데서 앞쪽에 그냥 가끔 나오긴 해요. 수의대 쪽에서 한번 본 것 같아. 응? 종속과 독립. 많이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알아보면 잘. 그리고 이거는 몇 페이지에 몇 번? 1페이지에 5번을 보세요. 1페이지 5번을 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종속과 독립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 5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5번을 한번 보시고 5번을 한번 보세요. 종속과 독립이 이게 보기 5번에다가 이렇게 쓰시고 연습 문제 2번이라고 갖다 또 쓰세요. 보기 5번에다가 연습 문제 2번이라고 써라. 연습 문제 2번. 오케이? 되겠나요? 연습 문제 2번이라고 쓰세요.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보면 되는데, 그죠? 종속과 독립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말이야. 종속과 독립은 그 순서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있어요. 종속과 독립이 있고 또 배반이 있어요. 배반. 그렇지? 어쨌든 지금은 종속과 독립만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몇 번? 5번을 우리가 이제 푼 거야. 오케이? 보기 5번을 잘 풀어보면 종속과 독립 요거 가지고 우리가 구별하는 거야. 그죠? 요거 가지고 얘가 되면 종속, 독립. 쟤가 안 되면 뭐가 되니? 종속이라는 걸 확인하는 문제다. 종속과 독립을 요거 가지고 확인하는 건데 얘까지 다 포함해봐. 그러면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종속과 독립은 그 문제하고 뒤에 연습문제 6-2번에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6-연습문제 2번은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종속과 독립 그리고 배반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조건부 확률 그렇게 개념 잡고 연습문제 하나 숙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번 책으로 또 보면 되겠다. 독립시행으로 갈게요. 7페이지예요. 조건부 확률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독립시행은 하나의 챕터로 만들어 놨어요. 성대 아저씨가 독립시행을 우리가 이제 해놨어요. 오케이? 자, 독립시행도 또 이제 선생님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 숫자 하나하나 그 다음에 공식의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게 뭐냐를 알면 돼요. 유도하거나 증명하는 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식이 나타내는 의미가 뭐지? 이거보다 가장 간단한 예로부터 걔를 우리가 이제 알면 돼요. 자, 그러면 독립시행은 이렇게 써요. 공식이 NC의 아래, P의 아래, Q의 1-4 이렇게 우리가 쓸 거야. 그러면 이게 독립시행이죠. 그렇죠? 뭐하고 비슷해요? 이항 정리하고 어떠니? 비슷해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이 밑에 뭐 이렇게 쓰고 이 Q 여기에서 뭐라고 되냐면 P 플러스 Q는 1이라고 이렇게 치기 표현을 해요.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쓰는 게 나오냐면 얘는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아. NCR에 PR에 1 마이너스 P에 1 마이너스 이렇게 나가죠. 그렇지? P 플러스 Q가 1일 때만 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독립시행은 정해져 있어요. 이 형태로 벗어나면 안 돼. 이항 정리는 이항이 바뀌어도 되지만 독립시행은 이 순서를 유지해야 돼. 이항 정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오케이? 이항 정리는 여기 바뀌어도 되지만 얘는 안 된다. 우리는 주로 이것만 알면 돼요. 그렇지? 되겠니? 그래서 우리는 이항 정리를 쓸 때는 사건과 얘가 뭐죠? 6건. 딱 2개밖에 없어요. 사건과 6건밖에 없어요. 막 사건이 3-4개가 돼가 안 돼. 아까 얘기했듯이 주사위를 던질 때, 오케이? 겉면 아니면 뭐야? 뒷면. 아니, 동전을 던질 때 겉면 아니면 뭐? 뒷면.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 아니면 뭐? 홀수. 그리고요, 이 독립시행은 주로 동전하고 주사위 문제는 거의 이게 많아요. 동전하고 뭐? 주사위 문제에서 던지는 횟수가 많잖아요. 그럼 100% 독립시행이에요. 동전과 주사위의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다. 주사위를 50번 던질 때 무조건 독립시행. 동전을 10번 던질 때 무조건 독립시행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독립시행 공식이 아니면 시험 시간 내 계산을 못해. 10번을 던진다 10시에 0부터 10시에 11까지 10까지 11개의 계산을 어떻게 못하지. 독립시행이 되니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가장 대표적인 동전과 주사위 문제고 사건과 무슨 사건? 사건. 딱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오는 거다. 되겠니? 이해가요? 그런 거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이 각각의 N이 뭐고 R이 뭐고 P가 뭐고 이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얘를 뭘 가지고 있을까? 주사위를 오케이 이렇게 하자. 자,
이거의 예를 제 대표적인 걸 가지고 설명을 할 테니까 내가 저런 의미구나라는 거 알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주사위를 이렇게 주사위를 자, 개념 확장까지 갈까요? 주사위를 이게 3교시 맞죠? 주사위를 뭐 예를 들면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4회 던지기. 그렇지. 가장 쉬운 것부터 해서 쉬운 거. 4회 던질 때 3회 눈이 1회 이거 막 확정할 거야. 얘를 막 15회로 던지고 2하고 3 이 또는 이렇게 바꿀 거야. 1회 나올 확률 올자 나올 자를 잘 쓰자. 이거 가지고 저 각각의 공식의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있지 이거였지 이게 되는 거야. 그냥 외워가지고 안 되니까. 1회 나올 확률 이렇게 문제를 냈다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뭘 던졌니? 주사위를 던졌잖아. 독립시행이겠구나. 이 횟수가 작아도 원래는 n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게 2한 분포로 가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간다. 그럼 얘를 우리가 확률로 구한다면 이런 거 아니니?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러면 3의 눈이 여기에 나오고 안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거밖에 없잖아요. 되겠니? 그러면 얘는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이에요. 오케이? 얘도 6분의 1이 한 번 나오고 6분의 5가 몇 번 나와야 돼요? 3번 나와야 돼요. 6분의 1이고 6분의 5가 3번. 그지? 그리고 6분의 1이고 6분의 5가 3번. 6분의 1이고 이거잖아요, 확률이. 되겠니? 얘네들은 다 뭐 해야 되니? 더해야죠, 더해야죠. 오케이? 되겠니? 똑같잖아. 형태가 다 똑같게 돼 있어요. 형 똑같아. 그러면 봐봐. 똑같은 게 몇 개 있니? 똑같은 게 4개 있잖아요. 얘가 4 곱하기 6분의 1에 6분의 5에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니? 얘들아.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가는 거야. 4번 중에 전체 몇 번 중에? 4번 중에 몇 번? 한 번. 4번 중에 한 번. 얘가 요거야. 그지? 여기에 있는 요 숫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뒤에 요 모양이 4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얘가 독립시행이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요게 확률이잖아. 6분의 1의 확률. 1이 나오는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란 말이야. 1이 나오는 거, 3의 눈이 나오는 거는 확률이 6분의 1이란 말이야. 6분의 1이란 말이야. 확률. 그리고 1 마이너스 6분의 1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에 적어야더라. 얘는 이러한 형태가 몇 번 나온다. 라는 얘기야. 되겠니? 이해가니?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얘는 몇 번 던졌니? 4번 던졌으니까 우리가 어때요? 써서 할 수 있잖아. 근데 봐봐. 이해가니? 여기까지 쓰세요. 바꿀게요, 숫자를. 그래서 문제를 풀게. 1이 아니라 결국 누가 1이래 있고 배고파서 미쳤어. n이다 n 여기 n 그치? 4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n인데 1이라고 썼어요? 미쳤어. 요게 그렇지. 요게 얼마냐면 4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1이 아니라 n이죠 n. 되겠니? 이게 독립시행이에요. 여기 의미가 요 모양이 요 숫자만큼 나온다. 자, 그러면 문제를 바꿀게요. 주사위를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얘를
얘를 바꾸고 여기만 바꿀게요. 자, 그러면 주사위를 그래서 리얼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15회라고 할게요. 15. 근데 15회를 던질 때 뭐라고 할까? 3 또는 5의 눈이 7회 나오는 결과 7회.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얘를 표로 만들 수가 없어요. 1회부터 15회까지 해놓고 7번이 나오는 걸 그린다? 때려쳐야지. 그렇지? 오늘 안에 못할 거라고. 그죠? 얘들이 다 해가지고 개수를 구한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몇 번 던지니? 15. 그 중에 몇 회 나온다고? 7번. 되겠니? 이해나요? 그리고 당연한 거지. 얘는 3 또는 5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2니까 얼마니? 얘는 3분의 1이 되겠지, 그지? 얘는 P가 얘가 P예요. 걔가 몇 번 나오게 돼 있어요? 7번. 그러면 당연히 2분의 1은 7번이 되고 3분의 1, 1 마이너스 3분의 1 몇 번? 8번 나오겠죠. 아까 그걸 잘 봐야 돼.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1에 나온다는 걸 쫙 해봐야 돼. 쫙. 똑같은 게 이렇게 나오네. 4번 던질 때 1의 눈인데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4번 6분의 1에 4제곱. 한 번이면 6분의 1이죠. 이해가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모양이 요만큼 나온다. 얘를 표로 만들어 보면 요 모양이 요 개수만큼 나온다. 되겠니? 이렇게 이런 게 바로 독립 시행이다. 오케이? 이해가요? 자, 그러면 보기 7번을 보세요. 한 개의 눈을 몇 번 던진대요? 5회 던질 때. 3의 눈이 1회 나오는 확률이 뭐야? 몇 번 던진다고 주사위를? 5회. 5회 중에 3의 눈이 몇 번? 한 번. 3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6분의 1의 4제곱이 되는 거야. 되겠니? 이해가니? 오케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독립 시행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3의 눈이 2회 나올 확률은 또 뭐니? 여기가 2 얼마? 3으로 바뀌면 돼요. 되겠니? 필수의 제로 갈게요. 필수의 제로. 자,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필수의 제로 한번 보죠. 무슨 얘기냐?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문제를 잘 보면 이렇게 5개의 보기 중에 맞는 것에 0표를 하는 오지선다형의 문제가 10문제 주어졌다. 5개의 보기 중에서 정답은 오직 1개래요. 그랬을 때 이 수험생은 그 중에 1개만 0표를 한다. 어떤 수험생이 임의로 0표, 거기다 밑줄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말만 할게. 임의로 한다는 얘기는 찍는다는 얘기예요. 10개를 찍겠다. 즉 오지선다형 문제 5개 중에 정답이 하나인 10문제를 그냥 눈 감고 찍어가지고 첫 번째 문제 10문제 모두 맞힐 확률을 구하거라. 뭘 느끼게 해주는 거니?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로또 맞을 확률하고 비슷하다. 로또 1등 맞을 확률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의 9배다.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더 낮아요, 이게.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은 100만 분의 1이 되잖아요. 어쨌든 뭐 그렇대요. 그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제 보겠습니다.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자,
자, 공식을 다시 쓸게요. NCR에 PAR에 1 마이너스 B에 N 마이너스 R이에요. 봐봐. 열 문제가 있어요. 열 문제를 막 치고 10개 다 맞아야 되는데 10시 10이래요. 오케이? 되겠니? 문제 다 맞는 거야. 그 맞을 확률이 얼마니? 5분의 1인데 10개 다 맞아야 되니까 5분의 1이 10이고 C가 되고 1 마이너스 5분의 1이 0죠. 이렇게 가면 되죠. 이렇게. 되겠니? 이게 이제 답이죠. 10개 다 맞아야 되니까. 정답이 하나밖에 있는 보기가 5개야. 보기가 5개. 그 중에 하나를 맞게 하는 거야. 그럼 맞을 확률은 5분의 1이죠. 그걸 10번의 기적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1번 입시 문제에서 이런 대학이 있죠. 이 보기가 0부터 이렇게 9까지 이렇게 있어요. 보기가 보통 10개인 대학도 있어요. 오지선 대학이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풀어가지고 맞춰야 되지만. 그럼 얘는 어마어마하게 5문제 맞추기도 힘들어요. 찍어가지고 더 힘들지.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러면 얘는 얘 1이고 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51분의 10제곱이에요. 5분의 1의 10제곱. 이거 답이 아마 계산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공식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얘가 970만 분의 1인가 그래요. 970만 분의 1.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로또 페이퍼까지 가져와서 가르쳐줬잖아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45C의 6분의 1이에요. 이게 45개 중에서 6개의 숫자를 맞춰야 돼요. 같아야 돼. 그래야 1등이야. 그렇죠? 보통 10명이 당첨이 되면 18억 정도 받는데요. 18억 정도. 자, 어쨌든 이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라고 내가 표까지 가져와서 붙여놓고 했던 거. 왜 했겠니?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등에 당첨될 확률이 900만 분의 1이에요. 900만 분의 1. 거의 900만 분의 1이네요. 자, 그렇다고 해서 자주 사는 확률이 높아지나요? 아니지. 아까 얘기했던 각 회차별의 당첨될 확률은 앞에 거하고 독립이에요. 관계없이 항상 900만 분의 1이지. 왜? 앞에 거하고 관계없이 매번 다시 푸니까, 다시 하니까. 그러면 10장을 사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90만 분의 1이잖아. 곱하기 10을 하니까 10장이니까. 근데 그 90만 분의 1조차도 벼락 맞을 확률 100만 분의 1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하지 말아라. 꿈이 좋을 때. 그때만 하는 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970만 분의 1인가 그러니까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 안 되잖아요. 서울시 갓난애기 갓 태어난 애부터 1000만 명의 인류를 딱 앉아서 찍어. 그 중에 한 명 만점. 분량을 하는 거죠. 나중에 예전에 그 TV 같은 데 보면 퀴즈 프로그램이 10문제를 계속해서 맞히면 1억 원 당첨금을 준다 이런 개새끼들이 있죠. 그렇죠? 확률을 계산하면 1000만 분의 1이야. 내가 계산해봤어요. 이 새끼들 나쁜 새끼 1000만 분의 1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나 같으면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상금을 걸어놓고 하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네, 확률을 알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좀 재미를 좀 더 할 수 있죠. 내가 얘기했죠. 스탠포드, MIT 이런 데는 뭐라고요? 카지노에 가서 게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만 하던 애들이 지금은 못해요. 왜? 라스베가스에 있는 모든 그 카지노 클럽에서 그 명단을 공유하고 얼굴까지 다 알고 있어 입장을 안 시킨대. 안면인식으로. 옛날에는 MIT나 하버드나 이런데 카지노에 가서 학비를 버는 애들이 많았대요. 진짜로. 고려대학교 그 통계학과 교수도 그렇게 해서 학교를 벌었다고 그랬다가 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퇴직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농사 짓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친구가 고대 통계학과였거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업하다가 야 나는 라스베가스에서 학교 벌었어 그랬더니 아니 교수가 그럴 수 있냐고. 그래? 그래 그럼 알았어. 나 그냥 그만둘게. 쿨하게. 나 교수의 미련도 없어. 나 내려가서 군대 짓고 그냥 편하게 살게. 그래 잘 있어. 그러면 그냥 쿨하게 가더래요. 맛있더라고. 그지? 그랬던 일화들이 있다는데 진짜 확률이니까.
그렇죠? 웬만한 머리 가지고 쫓아가면 안 돼요. 그렇지? 네, 그게 이제 지금은 다 공유가 돼가지고 뭐안 한대요. 못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카지노에서 이렇게 카드를 막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딜러를 바꾸잖아요. 그 딜러를 바꾸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위에서 딱 보셨어요, 이렇게. 카드가 한 반 이상 나왔네? 이제 승률이, 우리가 돈을 많이 따야 되는데, 그 승률에 안 미치네? 그럼 뭐가 돼요? 바꿔요. 왜? 딱 보고 있는데 계산이 다 돼요. 카운터별로. 승률이 여기 80% 밑으로 내려가네? 그러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니저가 딱 이제 딜러를 데리고 오죠. 딜러를 데리고 와서, 휴식 시간입니다. 그러면 카드 바꾸겠습니다. 카드를 싹 바꿔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렇게 카드 하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없죠. 뜨죠. 다른 데 가서 카드가 많이 나가는 데 가서 그런 거지. 자, 일본에는 직업이 로또인 사람도 있어요. 로또가 직업이야, 직업. 로또만 하는 거야, 직업으로. 얘기했잖아요. 왜? 여태까지 나왔던 숫자 1번이 몇 번 나오고 2번이 몇 번 나오고 지난번은 뭐야? 그 계산을 다 하는 거야. 왜? 확률이니까. 그죠? 1번, 2번, 3번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도 쫙 추려가지고 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치는 않는데요. 왜? 확률이니까. 로또가 우리나라 몇 회까지 갔지? 모르겠는데. 그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험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름다운 직업은 아니지 않니? 그치? 네? 그 일본에 가면 이제 8월에 이제 가잖아요. 전부 다 가거든요. 각 대학교 이렇게 뭐냐면 탐방을 해요. 의대 가고 싶은 사람 의대만 이렇게 갔고 약대 가고 싶으면 약대 개요부터 해서 각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지효감도 받고 막 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에 가면 일본에도 우리나라처럼 로또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사더라고요. 나이 있는 분들이. 근데 일본은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가서 좀 좋으면 사세요. 일본은 세금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33%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33%낸 적이 있어요. 금액이 많으면 100만 원이 넘어가면 33%를 내요. 내가 로또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럼 일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 그래서 내가 계산을 쭉 해가지고 나도 한번 해봤어요. 5개를 맞췄어요. 5개. 그러니까 3등이지 3등. 270 몇만 원인가 받았어요. 집사람하고 같이 딱 갔어요. 근데 그게 딱 볼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6개 다 맞으면 그때 얼마였더라? 3, 40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가 틀린 거야. 3, 6을 찍었는데 3, 7인 거예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진짜. 실려갈 뻔했어. 실려갈 뻔했어. 와, 이게 뭐지? 번호 하나 때문에. 297만 원인가? 33%대더라고요.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데 진짜 이거 번호 맞을 거야. 일로 와봐, 일로 와. 딱 보면 하나 딱 틀린다. 이런 그럴 수도 있죠. 그 이유는 안 했어요. 그냥 꿈이 좋을 때 자동으로는 몇 번 사봤는데 이 도박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거야. 되게 그 스릴이가 참 어마어마하죠. 하나가 틀려가지고 내가 진짜 안 그랬으면 그래도 썼겠지, 그지? 그죠? 자기가 노동의 대가가 아니거든요. 불행이 따르게 돼 있어요. 297만 원 받았는데 그 일주일 전에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10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야, 친구들끼리 그러면 안 돼. 내가 300만 원 그냥 줄게.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때 갚아라. 그대로 빌려줬어요. 10년 동안 못 받아, 15년 동안 못 받았는데 16년째 친구가 야, 내가 너한테 300만 원 빌렸던 거 기억하냐? 야, 새끼 당연히 기억하지. 받을 생각이 없었어. 그러는데 그걸 갚더라고요. 3번 해난 친구인데 와, 그래서 친구구나. 친했어요. 그렇게 돈 내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야, 이자는 내가 시계를 하나 사줄게. 그러면서 시계 한 50만 원짜리 주더라고요. 그래서 로또도 내 돈은 내 돈이구나. 그때 10년 만에 느꼈죠. 해볼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문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몇 문제죠?
9문제하고 10문제를 맞추면 되죠? 그렇죠? 그래 얘기한 거는 수학을 잘하면 재미도 있다. 모든 게 이렇게 확률로 보이잖아요. 그치? 우연히 가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여학생을 딱 이렇게 만났는데 지나가면서 스쳤어요. 확률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다 확률 계산하는 거야. 응? 불가능인데 이게 조우가 된 거야. 이거는 하늘이 주신 뭐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재밌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10C의 9의 5분의 1의 9의 6분의 1이죠. 6분의 1을 주셔야 되니까 5분의 1이구나. 5분의 1의 1에 5분의 4의 9제곱 플러스 보시오. 옛날 생각하니까 심장이 뛰어서 그래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죠? 안 뛰겠네요, 여러분들. 35과 270만 원 몇분의 1이에요. 그죠? 자, 5분의 1에 10제곱. 이거 되고, 5분의 4에 0제곱이다. 그쵸? 9문제 맞춰도 되고, 10문제 맞추고. 이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970만 원 얼마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2번에 6번이죠. 이렇게. 자, 이런 건 안 나오고, 여기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몇 번이냐면, 18번에 별표하세요. 그 형태가 우리나라 대학에도 그렇고, 일본의 대학, 유제 18번. 걔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요즘도 나와요. 되겠니? 이렇게 여기가 되겠다. 되겠죠. 미국은 복권 금액이 막 몇천억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확률이 더 낮아져 그래요. 우리나라는 45C에 6이잖아요. 미국은 46, 47 이렇게 가요. 여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몇천만 분의 1로 바뀌어요. 미국은 요즘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2조 막 이러잖아요. 2조. 그게 왜 그래? 1등이 없으니까 2등, 그러니까 다음 주 복권 금액이 계속 넘어가요. 우리나라도 그랬었는데 우리나라는 자동이 있기 때문에 900만 분의 1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1등이 안 나오고 그 다음 번호로 금액이 넘어가거든요. 1회 하나서. 근데 없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1등이 계속 당첨된다는 얘기거든요. 1등이 계속 당첨되는데 어쩔 때는 뭐 10명, 보통 10명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번호를 정하는 게 아니라 자동 주세요 그러면 기계가 번호를 정해줘요. 그만큼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기계가 자동으로 랜덤으로 정해주는 건 한 바퀴 900만 개 있잖아요. 900만 개를 한 바퀴 돌려서 랜덤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복권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동의 10장이다. 900만 곱하기 10배가 팔린 거예요. 한 바퀴 돈다고 치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한다라는 얘기겠죠. 좋은 거예요. 좋은 일 하는 거야. 복권의 수익금의 대부분이 어때요? 노약자라든가 뭐 주택이 없다든가 좋은데 하는 거야. 애국자들이 하는 거야. 애국자. 자, 그러면 이제 18번을 봅시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거. 제일 많이 나옵니다. 6문제 중에서 4문제만 합격하면 합격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10문제 중 평균 5문제, 얘가 바로 뭐예요?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거기다 밑줄 긋고 10문제 중 평균 몇 문제? 5문제를 푸는 학생이 합격이라고 했을 때 10문제 중 평균 5문제를 푼다. 거기다 밑줄 긋고 P가 2분의 1이라는 거죠. P가 2분의 1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와요. 서울대학교 특례에 나왔거든요. 옛날에 서울대학교에서 특례 본고사를 볼 때 서울대 특례가 헛발사하더라고요. 너 무리해서 공부하지 마. 커피까지 하려고 하면서 물론 옛날에 내 모습이긴 한데 끝까지 밤새서 공부하느라고 옛날에 내 모습이에요. 그죠? 왕년에 공부하다 커피 안 흘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공부하면서 커피 안 흘린 사람들은 이걸 반성해야 돼요. 공부한 거 아니에요. 한 10대 커피 팍 쏟아야지.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데 가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공부한 것도 아닌데 대충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데 못 갔다고 막 세상을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쏟잖아요. 커피를 10개. 근데 커피도 연달아서 한 3잔 쏟잖아요. 겁이 나긴 해요. 아,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선생님은 한 3일간 계속해서 공부하다 커피 쏟은 적이 있어요. 재수할 때. 그러니까 막 처음에 커피가 터질 때 너무 기쁜 거야. 아침에 세수하는 커피가 팍 터지더라고요. 아, 나는 된다. 나는 된다. 1년이란 재수로 끝난다. 확신이 있었어요.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막판이지만. 이때가 탁 터지길래, 계속해서 열심히 해놨다. 3일 때 팍 터질 때는요, 겁나더라고요. 아, 이러다 죽는 건가? 공부하다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놈이구나. 진짜로. 진짜라니까요. 3일째 돼서 좀 잤어요. 자고 좀 이렇게 해서 괜찮았는데, 내 친구들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잘 다니는 애를 보면요, 어느 정도로 공부하면, 졸리면, 졸음을 깨기 위해서 여기 뭐 송곳을 찔러가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진짜로. 얘기했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요, 라면, 짬뽕 이런 거 절대 안 먹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화장실 가야 된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깝다. 화장실 갈 때 뛰어다녔어요. 재수할 때. 대성학원 다녔는데 그 엘리트 하는 친구들은 다 그랬어요. 화장실 뛰어다녀요. 시간 아깝다고. 진짜로. 그리고 수업 시간에 졸잖아요. 가만 안 둬요. 옆에서 친구들이 막 때려요. 야, 너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잘 시간이냐고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많으면 같이 다 잘 가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 어쩌다 커피 얘기가 나왔죠? 아, 권위. 근데 그 정도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진짜. 그렇게 안 하고 무슨 내가 옛날에 공부 한 번 했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욕먹죠.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묻죠. 아유, 그래. 이게 쪽팔리지 말아야지. 자, 어쨌든 P는 이건데, 여섯 문제 중 네 문제를 맞히면 뭐가 돼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문제만이라는 얘기예요. 네 문제만. 그래서 얘를 답을, 자, 여섯 문제 중에 네 문제를 맞히는데 2분의 1의 4제곱에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가시면 틀리죠. 왜? 5문제 푼다고 해서 대학에서 얘는 너무 똑똑해. 그건 자르니? 아니잖아요. 4문제 맞춰도 합격하고 5문제 맞춰도 합격하고 6문제 맞춰도 합격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6문제만 맞춰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5문제 맞춰도 되고 6문제 맞춰도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6시의 5에 2분의 1의 5제곱에 2분의 1이 되고 6시의 6에 2분의 1의 6제곱에 2분의 0.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지금도 나와요. 서울대학교 특례라고 그러죠. 외국에 있다 공부하는 애들이 본고사를 봐가지고 들어가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서울대 특례 안 뽑아요. 국립이라고. 그때 이게 서울대학교 나왔던 문제. 확률이 2분의 1이 아니고 이거 4분의 3으로 해서 나왔어요. 그때 여기서만 딱 틀면 다 풀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다. 나머지는 비슷하니까 18번을 알아두시면 되겠다. 되겠나요? 그 다음에 11번은 별로고요. 12번은 지금 몇 시니? 53분이죠? 밥 먹을 준비 해야 되지 않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뭘 먹어야 될지 고민도 해야 되고. 그죠? 이거는 사실 독립시행 전까지가 목표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해가지고 독립시행까지. 근데 농담 많이 했잖아요. 그죠? 도박 얘기도 하고. 진도가 오버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한 거야. 열심히 했어요. 집중력도 좋아하고. 진짜로. 오케이? 동족과 독립 그 문제 내가 풀고 끝내는 거였는데 여러분 숙제를 돌리고 여기까지 푼 거다. 자, 다음 시간에 확률도 끝나요. 확률 끝나고 점화시간들만 빼고 여기 하면 우리가 수요일 점화시간이죠. 점화시 고난도까지 가야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계로 넘어가는 건데 다음 시간에 확률이 끝난다. 그리고 자 월요일이에요.
다음 주부터 바뀐다 그랬죠? 월요일 날 다시 화물이 끝난다. 오케이? 자, 원래 수학 3는 또 월요일, 오늘하고 이제 다시 월요일 날 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밥 맛있게 먹고.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맘만 먹어.